역사상 가장 큰 비즈니스 베팅을 꼽으라면 아마 이 이야기가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한 회사가 말 그대로 자기 운명 전부를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걸었던 사건이죠. 네, 오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IBM, 그리고 그들의 전설이 된 시스템/360입니다. 자, 금액부터 보시죠. 50억 달러. 1960년대 초에 IBM이 단 하나의 프로젝트에 쏟아붓기로 결정한 돈입니다.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당시 IBM의 1년 총 매출액이 한 30억 달러 같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번 돈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란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건 겁니다. 이건 그냥 큰 투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회사를 통째로 건 도박이었던 거죠. 그럼 이 50억 달러라는 돈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일까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리처드 테들러 교수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했는데요. 이건 마치 오늘날의 구글이 갑자기 검색, 유튜브, 안드로이드 다 접고 320억 달러를 완전히 새로운 사업 하나에 올인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아니면 월마트가 전 세계 모든 매장을 담보로 잡고 7,200억 달러짜리 도박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예요. 여기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니, 당시 IBM은 이미 세계 최고의 가장 성공한 기술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모든 걸 걸어야만 했을까요? 이제부터 그 이유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바로 호환성 위기입니다. 겉보기엔 정말 화려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IBM은 아주 심각한 내부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스스로 만든 혼돈이었죠. 당시 IBM의 제품 라인업을 보면 이건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서로 호환이 전혀 안 되는 컴퓨터 가문이 대여섯 개나 있었어요. 각 가문마다 또 세대가 여러 개 있었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컴퓨터용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B 컴퓨터에선 아예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서비스 팀도 다 따로, 개발팀도 다 따로, 완전히 다른 회사 여러 개가 한 지붕 아래에 있는 꼴이었죠. 이건 엄청난 돈과 인력 낭비였고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는 아주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내부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더 심각한 건 고객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락인 효과가 전혀 없었던 거죠. 고객이 쓰던 컴퓨터가 낡아서 새 모델로 바꾸려고 할 때 굳이 IBM 제품을 다시 살 이유가 없었어요. 어차피 소프트웨어도 새로 다 짜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시점만 되면 허니웰이나 RCA 같은 경쟁사들한테 고객을 뺏길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회사를 통째로 거는 도박을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이게 가능했던 건 단순히 사업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IBM이라는 회사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DNA, 즉 기업 문화 덕분이었죠. IBM에는 경쟁 관리라는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문화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최고의 아이디어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부의 똑똑한 사람들이 서로 아주 치열하게 싸우도록 일부러 부추기는 거예요. 기존 제품 라인을 싹 다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야 하는 이런 거대한 도박 앞에서 이런 문화는 정말 필수적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맨날 싸우기만 하면 회사가 그냥 쪼개져 버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아주 강력한 문화적 접착제가 필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접착제가 바로 이겁니다. Think, 생각하라. 창업자인 토마슨 시니어가 만든 이 모토는 그냥 벽에 걸어놓는 장식품이 아니었어요. 이건 감정적으로 싸우지 마라, 네 의견 말고 사실과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해라 라는 IBM의 핵심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이 think라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치열하게 논쟁해도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생산적인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접착제는 바로 고객 서비스에 대한 거의 집착에 가까운 문화였습니다. 아들인 톰 왓슨 주니어는 심지어 이렇게 말했어요. IBM은 곧 서비스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한밤중이라도 침대에서 뛰쳐나가는 게 우리다. 라고요. 기술보다 서비스가 먼저라는 이 정신, 이 두 가지 강력한 문화가 있었기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도전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사업적인 필요성도 있었고 그걸 가능하게 한 기업 문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로는 설명이 다 안 돼요. 이 거대한 도박을 끝까지 밀어붙인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의 아주 강력하고도 개인적인 야망이 있었습니다. 1956년, 톰 왓슨 주니어에겐 정말 운명 같은 해였을 겁니다. 5월에 드디어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아버지가 불과 6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평생을 바쳐 거대한 IBM 제국을 건설한 전설적인 아버지는 떠나고 이제 그 제국에 아들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된 거죠. 아버지, 토머슨 시니어의 업적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고기 써는 기계나 만들던 별 볼 일 없는 회사를 인수해서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즉 IBM이라는 이름의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으니까요. 이 거대한 유산은 아들에게는 엄청난 무게의 왕관이자 벗어날 수 없는 그림자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나는 아버지 덕분에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어떻게 해야 아버지를 뛰어넘었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에겐 이게 평생의 숙제였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테드 로우 교수는 아주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톰 왓슨 주니어가 토마슨 주니어는 아버지 없이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세상에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회사를 잘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 업계의 판을 뒤집어 엎는 혁신적인 제품을 내놓는 것뿐이었다는 거죠. 시스템 300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들의 증명이 걸린 무대였어요. 톰 왓슨 주니어는 스스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었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죠. 그 엄청난 압박감과 실패에 대한 공포가 역설적으로 그를 역사상 가장 대담한 도박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설적인 도박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이 엄청난 성공의 이면에는 IBM 스스로 인정한 두 가지 큰 오판이 있었습니다. 첫째, 시스템 360이 얼마나 잘 팔릴지 그 수요를 터무니없이 낮게 예측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그 상상 이상의 주문을 자신들이 제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그 능력을 너무나도 높게 평가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뭘 모르는지도 몰랐던 겁니다. 이 문장이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미친 짓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직 발명되지도 않은 것에 출시일을 못 박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만들지도 못한, 어떻게 만들지도 확실하지 않은 기술을 가지고 고객들한테 이날까지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만약 약속한 날까지 기술 개발을 못하면 회사는 그냥 끝나는 거였어요. 결국 시스템 360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당시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밥 에반스 엔지니어의 말을 빌리자면 특히 기술 분야에서 가장 큰 위험은 바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때로는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죠. 60년 전 IBM의 이 도박은 지금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을 뒤흔드는 이 시대에 지금의 빅테크 기업들도 어쩌면 제2의 시스템 /360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오늘날 기술업계에서 가장 큰 위험은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